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검찰의 경찰 장악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힘을 받을 거란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2기 진실화해위원회 7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한 인사 1명의 선임이 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여야가 충돌해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47건은 표결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이딴 건설노조 압박에 반발하며 민주노총이 다음 주 4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 없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농협은행 직원이 고객이 맡긴 현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다발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맡긴 돈보다 1,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고객이 항의하자 돌연 없어진 돈을 찾아냈다며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달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도 5.4%로 전문가 전망치 5%를 크게 웃도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부시장이 YTN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전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전쟁 이후를 고려할 때 한국의 도움도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역에 최고 20cm의 폭설이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영하 2도, 낮 기온도 영상 5도로 예년보다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재판부 판단을 받으라고 맹공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8일 만입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는 27일 무기명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생사 기로에 서 있는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장난으로 국정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말 이 정권이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장난으로. 지도부도 일제히 검찰 영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심지어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약속과 달리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대 야당과 당원 뒤에 꽁꽁 숨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말 죄가 없다면 의원들에게 1대1 읍소를 하는 대신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판사 앞에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이 대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4년 전 조국 장관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요? 청문회 가서 다 설명해도 될 일을, 검찰에 가서 설명해도 될 일을 굳이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자기 해명에만.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았던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도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의 그 혐의 사실을 본인이 지금 보기에는 인정한다는 얘기죠. 내심으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말씀이 많으신 것이 아닌가. 다음 주 월요일 헌정사 초유의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주말 동안 여야가 치열한 여론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여당의 비판, 당내 사퇴 여론까지 이어지면서 체포동의안 부결도 이 대표와 민주당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됩니다. 과반을 훌쩍 넘는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비명계까지 부결 의지를 굳힌 만큼 당장 오는 27일 표결에선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입니다. 문제는 표결 이후 상황입니다. 한 번은 부결에 힘을 모을 수 있지만 이후 이 대표에 대한 대표직 사퇴 등 비명계의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시 부결로 총의를 모은다면 방탄이라는 비판을 더 이상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친명계에서도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가정을 깔기는 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한 이 대표의 결단 가능성을 완전히 닫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 안팎의 여러 의견 들어갔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죠. 여기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폐지가 유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역시 민주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기류를 읽고 민주당 내 이탈표를 거듭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이재명 방탄을 끝내고 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오는 27일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도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2기 진실화해위 위원 7명에 선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 1명의 선임이 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무산됐습니다. 여야 충돌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다른 법안 47건의 표결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는 보고에 이어 주요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 본회의.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더니 한꺼번에 회의장을 빠져나옵니다. 2기 진실화해위 위원 7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한 인사 1명의 선출안이 예상 밖으로 부결되자 발끈한 겁니다. 우리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부결시켰다는 것은 결국 함께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야가 합의에 올린 후보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동의해줘야 하는데 민주당이 어깃장을 놨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말은 달랐습니다. 선출이 무산된 이재봉 교수의 과거 발언과 행보 등을 문제 삼으며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닌 만큼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일당을 감옥을 보내는 것이 정의다. 이런 극단적인 편향된 이념적인 발언들을 일삼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민적인 갈등을 초래했던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에 본회의는 중단됐고 정회 1시간 만에 결국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덩달아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47건의 표결도 다음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이렇게 비토를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사 문제를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일시에 다 퇴장해가지고 결국은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가뜩이나 얼어붙은 2월 임시국회 정국. 진실화해위원 선출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김기현 후보의 적극적인 해명과 부인에도 울산 땅 의혹을 둘러싼 경쟁자들의 파상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허무맹랑한 궤변이라며 일축했는데요. 민주당까지 전당기구를 띄우며 이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문민정부 30주년 기념식에서 마주친 김기현, 안철수 후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지만 울산 땅 의혹을 두고는 날선 장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자칫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는 안 후보 측 주장에 김 후보는 허무맹랑한 궤변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신경 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될 상대방은 우리 당 내부가 아니라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더 많은 관심과 우리 노력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보란듯 세 번째 정책 비전으로 여의도 부패 정치 척결을 내건 안 후보는 땅 의혹을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 총선 대패는 불보듯 뻔하다며 맞받았습니다. 해명 기회를 드린 겁니다. 지금 후보들 저 빼놓고는 전부 법조인이거든요. 법조인들이 납득을 못하면 일반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조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시라. 천하람, 황교안 후보도 김 후보의 정확한 해명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했습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김 후보와 악연이 있는 황운하 의원을 단장으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린 겁니다. 한편 천 후보를 지원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안 후보 측이 응원 전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안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당원 투표까지는 이제 대구 경북과 수도권 연설회 그리고 마지막 TV 토론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다음 달 8일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매듭짓겠다는 각오인데 전당대회 막판에 불거진 울산 땅 논란이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경찰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정신인 본부장은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데 이에 윤익은 경찰청장은 장단점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 초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물러난 날 후임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사 출신이 경찰청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겁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그리고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국가정보원에서 이관된 대공수사도 담당합니다. 정신인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과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각각 부대변인과 인권감독관으로 있으면서 인연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농단 특수본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건네 논란이 됐는데 결국 감찰을 통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근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 전문가라며 정신인 본부장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 수사를 맡게 된 만큼 경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책임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데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내부 반발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그런저런 장단점을 다 고려했고요. 네, 고려해서 지금 추천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혹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이 있어서 뭐 이런 이유는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절차까지 마친 정순신 신임 본부장은 오는 27일 정식 취임해 2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 조치됐고 정 본부장은 전학을 취소하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정 본부장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아들 정군은 전학을 취소해달라며 재심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3명을 충원했습니다.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박상현, 김기담, 김지윤 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현 검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검찰사무관 등을 거쳐 공수처에 합류했고, 김기담 검사는 삼성전자 법무팀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김지윤 검사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재직하다가 검사로 임명된 2번째 사례입니다. 경찰이 오는 28일 민주노총이 건설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여는 결의대회에서 불법이 나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오후 4시 윤희근 청장 주재로 민주노총 집회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집회 당일 100개 이상 경찰 부대를 동원해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가 건설노조를 적대시한다며 4만 2천 명 이상이 참석하는 결의대회를 엽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3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적자가 올해 국가 예산의 5%에 해당할 만큼 막대한 규모인데 올해도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전의 경영실적은 마이너스 32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전은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데 판매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손실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올해 국가예산 638조 원의 5.1%가 한전의 1년 적자인 셈입니다. 또 2021년 적자와 비교해도 5.5배가 넘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손실이 21조 8천억 원이었는데 4분기에만 10조 8천억 원의 적자가 쌓였습니다. 가장 높은 시기가 이제 11월, 12월, 1월 요때거든요. 이게 전기요금은 사실 조금밖에 4분기에 조정이 되질 않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엄청 커지게 된 거예요. 한전은 지난해 2, 3, 4분기에 걸쳐 총 3차례 전기료를 인상해 전기 판매 수익이 1년 전보다 8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비용은 35조 5천억 원, 훨씬 더 큰 규모로 증가해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LNG와 석탄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LNG 가격은 1년 전보다 113%, 유연탄은 158% 올라 한전이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SMP가 급등한 것입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1분기부터 전기료를 1kW당 13.1원 인상하고 2분기 이후에도 더 올려 올 한 해 전기료를 51.6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난방비 부담 속에 공공요금 동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전의 적자 해소는 올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미수금이 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 발생했지만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억제돼 적자에 해당하는 미수금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에서 장부상 영업이익이 발생해 1, 2대 주주인 정부와 한전에 순이익 일부를 배당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농협은행 직원이 고객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돈다발을 여러 개 훔치다가 적발됐습니다. 훔친 돈만 1,500만 원에 달았는데 경찰은 절도 혐의로 30대 직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NH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한 A씨. 현금 1억 7천만 원을 500만 원씩 봉투 34개에 나눠 담아가서 돈 뭉치를 각각 띠로 묶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돌려받은 건 1억 5,500만 원뿐 1,5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직원에게 따졌더니 애초에 고객이 돈을 그만큼만 가져왔단 말만 돌아왔습니다.
현금을 500만 원씩 세서 봉투에 일일이 따로따로 다 넣었어요. 1억 7천만 원을.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사라진 1,500만 원이 들어있었을 빈 봉투 3개가 직원의 자리 부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고 저한테 본인을 지금 의심하는 거냐. 이거는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사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어요. 실랑이를 벌이던 직원은 돌연 없어진 돈을 어디선가 찾아냈다며 슬그머니 들고 와 A씨에게 돌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에 넣은 거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다가 넣은 건지. 은행 CCTV엔 직원이 고객 앞에서 돈 봉투를 몰래 쓰레기통과 쇼핑백 등에 숨기는 장면도 포착된 거로 알려진 가운데 NH농협은행 측은 특별 감사 끝에 개인의 범죄 행위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직원은 대기 발령했다며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은행 직원인 30대 여성을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달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5.4%로 전문가 전망치 5%를 크게 웃도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달 5.3%에서 0.1%포인트 상승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 지수를 앞지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강진 발생 뒤 사망자가 44,2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시리아 당국이 최근 발표한 사망자 5,900명을 합하면 두 나라의 사망자 수는 5만 명 이상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세계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를 잊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상징 건물인 오페라 하우스가 파랗고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국기 모양의 조명을 밝힌 것입니다. 밤이 된 벨기에 브뤼셀도 EU 의회와 위원회 등 건물마다 우크라이나 국기로 뒤덮였습니다. 독일 베를린 러시아 대사관 앞에 탱크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전쟁 초기에 파손된 러시아 탱크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됐습니다. But this tank, people think tanks are invincible, and seeing it blown up shows you it's not invincible and war is never a good idea, so don't start it. 태국 수도 방콕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중심으로 모인 시위대가 국가를 재창하며 전쟁의 아픔을 달랬고 러시아와 전통적 동맹국인 세르비아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대사관에 해골 모양의 케이크를 전달하려는 퍼포먼스는 경찰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Donijeli smo ovu tortu ovde jer ovo je jedini poklon koji ova zgrada ovde prima. Ovo je jedini poklon kojima se njima treba da da. Jer ovo je ono što se dešava u Ukrajini.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1주년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에서 자유세계는 유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갈등만 더 두드러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무기를 내려놔야 한다는 중국 중재안에 대해 미국은 전쟁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시작부터 러시아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두 번째로 잡혀있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발언 순서를 맨 끝으로 옮겨야 한다고 반발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위한 묵념도 주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Память всех жертв произошедшего на Украине, начиная с 2014 года. Всех погибших. Любая жизнь бесценна.
안보리 이사국들은 돌아가며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약화하고 세계 권력을 독점하려는 의도라며 전쟁에 대한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의 대화를 촉구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미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我们呼吁乌克兰、俄罗斯不是前提的重开谈判。乌克兰不是大国角力的竞技场。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은 러시아가 멈출 수 있다며 양쪽 모두의 싸움을 멈추라는 요구는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중재안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겁니다. And members of this council should not fall into the false equivalency of calling on both sides to stop fighting or calling on other nations to stop supporting Ukraine in the name of peace. 이런 가운데 세계 주요 7개국 정상은 비공개 화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러시아 제재 조치를 훼손하고 침략을 지원하는 제3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위협 발언을 규탄한다며 만약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중대한 후과를 맞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YTN과 인터뷰한 키이우 부시장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전쟁으로 시민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이후를 대비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며 한국의 도움도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김승환 기자입니다. 인구 300만 우크라이나 최대 도시에서 시민 삶을 책임지는 키이우 부시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2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을 꼽았습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 사회보장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 데다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Замість наших киян ми потім отримали додаткове внутрішнє переміщення з Сходу і з півдня України. І, як правило, це або жінки з дітьми, або люди похилого віку, або люди з інвалідністю, діти з інвалідністю. 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군인뿐 아니라 보통 시민들의 정신적 후유증이라고 말합니다. 폭격 소리와 비슷한 불꽃놀이 소리만 들어도 공황 상태에 빠졌던 개인 경험을 꺼내며 시민의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Тому що травматизація дуже серйозна і на рівні держави, на рівні міста вже почали розроблятися програми, певні сертифікації для роботи з різними категоріями людей, для того, щоб їх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함께해주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Для нас взагалі підтримка країни є морально важливою, емоційно важливою, тому що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ми не одні боремося з 해외에 바라는 가장 절실한 도움으로는 장애인이나 부상자 등을 위한 재활이나 치료 장비를 꼽았습니다. 현지에서 조달하기 매우 비싼 데다 촌각을 다투는 건강 문제인 만큼 적재적시에 지원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людина не може чекати черги, бо втрачається час реабілітації, і значить ця операція вона може піти просто на результат. 또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희망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다치고 집 잃은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품어나갈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경제도 서서히 타격을 받으며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물가 상승과 식량난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서방의 제재에도 러시아 경제는 튼튼하다고 호언장담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하지만 러시아도 전쟁 이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러시아의 재정 적자는 약 35조 원. 세수는 줄고 지출은 전쟁으로 59%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핵심 에너지 수출이 차질을 빚으며 재정 압박이 더 커지고 있는데 유럽이 수입을 줄여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래도 러시아 경제는 끄떡 없다고 주장합니다. Запад развернул против нас не только воен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но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ронт. Но нигде
нигде ничего не добился и не добьется. 강세를 보였던 루브라 가치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루브라 가치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경제 제재 건수는 11,300여 건. 미국은 이번에도 러시아 기업을 무더기 제재하는 등 추가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s the President made clear in Europe this week,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and with Ukraine for as long as it takes.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러시아 경제가 변곡점을 맞으며 전쟁의 향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 1년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물가 상승과 식량난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물가 상승률 26%로 4배가량 올랐지만 짐바브웨와 레바논이 각각 230%와 122%를 기록하는 등 아프리카와 중동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 단체 사이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법무부에 이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변호사 단체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다시 예고하면서 진짜 피해는 법률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서비스로 출범한 로톡. 하지만 1년 만에 변호사 단체의 잇따른 고발에 부딪혔습니다. 변호사법은 대가를 받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은 사실상 브로커로서 이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로톡에 대해 번번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법무부도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 사업자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광고 규정에 넣는 등 사실상 로톡을 전면 금지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400여 명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광고 금지 규정은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왔지만 대한변협은 오히려 로톡 금지의 근거가 인정됐다며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로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를 예고한 것은 변호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징계한 행위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각각 시정조치와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광고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빼앗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로톡은 한 줄기 빛과 같다며 환영했지만 대한변협은 판단 권한이 없는 공정위가 월권 행위를 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한때 4,000명에 달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는 절반으로 줄었고 운영사도 직원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일각에선 진짜 피해자가 법률 소비자들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변호사 단체가 플랫폼 규제에 열을 올리는 사이 대형 포털에 많은 광고비를 낸 변호사들이 사건을 독식하는 등 이미 포털 중심으로 기울어진 법률 시장 구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털에 의해서 광고비 많이 내는 그런 변호사를 보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잘 선택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투명하게 얻을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대한변협이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가 합당한지 판단을 내놓을 예정으로 또 한 번 로톡 측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10대 교육개혁 핵심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교와 대학 규제를 풀면서 현재 있는 자사고, 특목고 이외에 또 다른 특권학교가 등장하고 고교 서열화가 더 세분화할 거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입니다. 규제를 풀어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든다는 게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특히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 일반고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설명 과정에서 IB, 국제 바칼로레아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IB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대구나 뭐 이제 제주도에서 하는 외국의 제도긴 하지만 바칼로레아죠. 그걸 보면 사실 평가를 교체 평가를 합니다.
아이비는 스위스의 국제 아이비 본부가 인증한 토론식,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주입식이 아닌 꺼내는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지역의 특목고와 대구, 제주를 중심으로 30여 개 학교가 아이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습니다. 교육단체 3곳은 아이비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고교 서열화가 더 세분화, 심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이비가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 현실에서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자사고를 존치하겠다, 외고도 거의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이비를 운영하는 외고와 아이비를 운영하지 않는 외고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특히 KB, 즉 교육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아이비의 로드맵 없이 아이비가 국내 대학 입시에 활용되면 문제가 될 거라 봤습니다. 낙후된 지역 아이비 고교가 대입에서 유리한 길을 터주고 특권 학교들이 그 길을 악용해 입시 경쟁과 사교육이 심화할 거란 겁니다. 경제 자유구역의 외국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하고 교육 규제를 완전히 완화하는 교육 자유특구 설치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부산 진해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와 광양만 네덜란드 국제물류대 폐교로 볼 수 있듯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평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3개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입시 경쟁 고통과 사교육비 경감, 교육 격차 해소, 교육질 향상 등 4가지 지표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졸업식과 입학식이 한창인 가운데 울산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정규 교육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문장 해석 교육 이수를 통해 초등학력 인정을 받는 글샘 행복학교의 졸업식이 열렸는데요.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눈물바다가 된 감격의 졸업식장에 다녀왔습니다. 학사복을 입은 학생들이 졸업식장에 모여 앉았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모두 60대가 넘는 어르신들입니다.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글샘 행복학교 졸업식입니다. 담임교사가 앞에 나와 마지막 인사를 하자 졸업식장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3년 과정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어르신들은 이제 초등학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3년 동안 고생하신 선생님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친구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글샘 행복학교도 끝까지 따라와준 어르신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 어르신들께서 몸도 지금 불편하시고 그러신데 사실 병원에 입원도 하기 가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3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졸업생 가족들은 이러한 교육 기회가 어르신들의 생활을 바꿨다며 지속적인 교육 기회가 주어지길 바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집에 오시면 그 숙제 과제물을 꼼꼼히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이러니 TV를 매일 보고 있는 것보다도 정신 건강에도 좋고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샘 행복학교는 한글과 수학, 영어 등 기초 과목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과 시야전 등 다양한 수업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시의 공공도서관 4곳과 평생교육시설 2곳에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문단 거물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그동안의 법정 싸움과 고은 시인의 복귀 논란 등을 담은 산문집을 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날카로운 언어를 서슴지 않는 최영미 시인을 차정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13년 만에 출간한 산문집입니다. 성추행 폭로 후 고은 시인과의 소송전을 겪으며 쓴 글에는 거침없고 통쾌한 직설이 담겼습니다. 책 제목처럼 자신은 그렇게 불편한 여자가 아니라면서 문단 권력 저격수를 자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 불편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때 술자리에 나가면 뭐 술 따르라고 하고 술 잘못 따랐다고 다시 따르라고 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는 지리한 싸움에서 승소하고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허망합니다. 문단 거물의 갑작스러운 복귀에는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글쎄, 그냥 허망했지. 내가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아니면 뭐 이런 생각? 문단은 안 변했구나. 1인 출판사를 차리게 된 것도 미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출판사가 시집 출간을 외면하면서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익숙지 않은 전자 문서 작업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이제는 가장 쉬운 일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제 동네 책방에다 5권 팔았거든요. 맨 처음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건데 너무나 떨려가지고 지금도 그날의 그 공포와 그런 발행한 뒤에 기쁨이 잊혀지지 않는 게 막 몇 시간 끙끙댄 거야. 지난 2017년 월세방에서 나가야 한다며 서울의 한 호텔에 1년간 투숙을 제안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던 최 시인. 다행히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물의를 제가 좀 일으켰죠. 그 뒤에 저의 팬이라는 어떤 그 치과 의사 부부가 그 호텔에 연락을 했대요. 최영미 시인 1년치 방값을 내겠다고. 제가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 그 뒤에 바로 우리 집주인이 나보고 더 있으라고 했어요. 30 잔치는 끝났다. 30살 첫 시집으로 화려하게 등단한 최 시인은 어느새 회갑을 넘겼습니다. 지나고 보니 사회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며 침묵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계속된다. 60 인생은 계속된다. 아직까지는 그 변화가 미미할지라도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YTN 차정훈입니다. 세계적인 히트작 오징어 게임과 영화 유령 등 스크린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혜수 배우가 5년 만에 정통 연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무대 생각이 간절했다고 하는데요. 신웅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배우 박혜수의 연극 복귀작은 괴테가 60여 년 만에 완성한 대작 파우스트입니다. 극 중에서 파우스트 박사의 욕망을 채워주고 대신 영혼을 가져가는 악마 메피스토 역을 맡았습니다. 선과악이 불분명한 시대도 있어서 저도 이 악마 메피스토가 더욱이 악마스럽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메피스토 그리고 파우스트를 잘 물심양면 도와줄 수 있는 메피스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박혜수 배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오징어 게임, 수리남 등 넷플릭스 드라마와 영화 유령 등에 출연하며 스크린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2007년 연극 안나푸르나로 데뷔한 이래 꾸준히 활동해온 연극 배우입니다. 이번 작품은 지난 2018년 낮심 이후 5년 만입니다. 저한테는 무대 생각이 굉장히 간절히 있었는데 이 파우스트가 찾아와 준 느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작품이 저한테 찾아와 준 느낌이었고 박혜수 배우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올랐는데 특히 맥베스, 오이디푸스 같은 고전 작품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연기하기는 비록 어렵지만 고전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좋아한다며 연극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고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전이 갖고 있는 신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평행선적인 관계성을 떠나서 더 깊은 고민들이 수직선상에 좀 놓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YTN 신웅진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 총재 후보가 국회에 처음 출석해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가 목표의 실현이 예상되면 금융정책 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다고도 언급해서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 가능성을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신인 일본 은행 총재로 지명받은 뒤 일본 국회에 첫 출석한 우에다 가즈오 후보자. 10년 동안 이어온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할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금융 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様々な副作用も生じていますが、先ほどお話しした経済物価情勢を踏まえますと、2% の物価安定の目標の実現にとって必要かつ適切な手法であると思います。 하지만 물가 목표 2% 달성 전망이 보일 경우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른바 출구 전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2% の実現が見通せる、そういう意味で見通せるというふうにな
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見込まれる場合には、金融政策の正常化に向かって踏み出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ございます。 우에다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구 전략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금융 완화를 위한 대규모 국채 매입도 2% 물가 목표가 달성되면 대량의 국채 매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 물가 목표 달성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기간 내 정책 변경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기업의 임금 인상을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추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우에다 후보의 이번 국회 발언은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시장의 충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책 변경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그 시기와 변동의 폭이 얼마나 될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공동 군사 훈련을 하기로 하고 폴란드 측은 한국 무기 체계를 계속 도입할 계획을 밝히는 등 한 폴란드 국방 방산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 23일 마우리시 부아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이 같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같은 무기 체계를 운용하게 된 점에 착안해 양국 군인들이 교차 방문해 공동 군사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냐를 방문하고 있는 바이든 여사는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만 남았다고 답했습니다. 반짝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8도, 체감온도는 영하 6.2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 6도로 어제보다 낮아서 종일 춥겠습니다. 한편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지금 대설주의보가, 특히 속초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왔는데요. 오후까지 영동 중남부의 많은 곳은 15cm 이상, 그 밖에 동해안에도 저녁까지 1에서 8cm의 많은 눈이 더 오겠습니다. 빙판길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오늘 맑겠지만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6도, 부산은 영상 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청주와 대전도 6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